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투자입니다. 자, 시황은 오늘 또 생략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황은 조금 예측 불허의 시장이다. 달러 강세가 진정이 돼야만이 시황이고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투매하는 시장에서 내일 어떨 것이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많이 물리신 분은 버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보다는 오늘 어제 나왔었죠.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에 인수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같은 뉴스에 어제는 폭등을 하고 오늘은 폭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대우조선해양 재무 분석, 그다음에 얘를 인수하는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죠. 2007년인가 이때도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6조 원을 썼어요. 무려. 근데 인수가 불발됐죠. 불발된 이유는 그걸 쓰고 6조 원이라는 것을 입찰가를 써내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서 바로 또 위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방해로 하나그룹이 실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제 포기를 했죠. 3천억 날리면서, 물론 소송을 통해서 한 2천억 정도는 찾았으니까 한 1천억 정도 날린 건데, 그 당시 인수 주체는 하나솔루션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솔루션이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그룹 인수. 그래서 그렇게 생뚱맞은 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그룹이 관심은 가졌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어제는 왜 폭등을 하고 오늘은 왜 폭락을 했냐? 이걸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저도 안 돼서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어제 폭등은 왜 폭등을 했나요? 매각 기대감. 회사가 팔린다고 그러면, 주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어제 13% 올라갔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또 이렇게 폭락을 했냐? 오늘은 또 이렇게 시장이 해석한 거예요. 야, 하나그룹이 인수하는 거 보니까 2조 원 유상증자더라. 물론 이렇게 사갔으면 편했겠죠. 여기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 산업은행 지분이 지금 얼마냐면 55%인데, 이거 그냥 사갔으면 편한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오늘 폭락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유상증자 2조 원 해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그룹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야,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지만 시장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약세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대주주 지분은 그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물량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닌데, 시장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18%씩이나 뺀 것은 잘못된 과도한 하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 물량이 누가 팔라고 사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조 원이라는 현금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중에 2조 원이 수혈되면 재무구조 계산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호재인데, 이걸 악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뭔가 시장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거에 물리신 분이라면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신규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기존에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끼리 기업을 합병하면 훨씬 큰 규모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그룹은 방위산업에는 특화됐지만 조선업은 운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어차피 한국조선해양은 불발됐잖아요. 기업 결합이 승인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안 된 게 아니고 유럽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하나그룹 인수하면 승인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그룹도 2조에 싸게 판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분석해보면 2조가 싼 가격이 아니에요. 2007년에 6조 원이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부실을 낸 회사예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래서 2조 원도 비싸다. 간단하게 한번 재무 봐드리면 2조 원이 여러분들도 결코 싸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대우조선해양. 자, 보세요. 매출액 같은 거, 물론 수주 산업이니까, 이제 내년부터 좋아질 거니까, 별로 이렇게, 5년만 쳐다봐도 좋은 거 없고, 자, 작년에 1조 6천억 적자 냈고요. 올해도 적자예요. 그렇게 보고, 공적 자금이 한 4조 원 가까이 투입된 그런 회사고요. 몇 년 전에 빅베스락 해가지고 엄청난 부실을 또 증자하면서 털어냈거든요, 사실은. 부채 비율도 보시면 379%예요. 대충 얼마냐면, 여기 자기 자본이 PBR이 1.1배니까 한 2조 원이란 말이에요. 8조 원이 넘습니다, 사실은. 거의 400%니까. 아까 8조 4천억이니까 부채 비율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부채 비율 간단히 봐드리면, 어, 여기 부채 총계. 8조 4천억. 엄청 어마어마하죠, 부채가. 물론 조선업이 일반 뭐 이렇게 선수급이나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부채로 잡히니까 부채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조선업이. 근데 다른 조선주하고 비교해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월등히 높아요, 부채 비율이. 간단히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2조 원에 파는 것이 결코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부채 비율이 379%죠. 여기 보시면. 근데 다른 비교 기업을 보시면, 자, 삼성중공업. 얘 196%잖아요. 같은 조선업인데, 얘도 선수금 받고 다 이런 거 부채로 잡힌다 하더라도. 자, 현대 미포 같은 깨끗한 종목도 있잖아요. 얘는 75%잖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얘도 119%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부실한 회사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2조 원에 사가면 싸게 사가는 게 아니고 땡큐 하면 돼요. 땡큐.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기 자본이 2조 원이잖아요. PBR 1.1배니까 둘이 똑같다고 치면 2조 좀 넘은 건데 그거 2조 원 주고 주식 50몇 프로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그룹이 싸게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우조선 해양 입장에서는 땡큐고요. 대우조선 주주 입장에서도 자, 더 이상 산업은행 공적 자금 투입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하나그룹에 2조 원이 오면 그걸로 재무구조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조 원 증자하는 것이 그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다.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해석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어제는 폭등. 오늘은 폭락인데요. 오늘 폭락은 제가 볼 때 하나그룹에 인수한다고 가정하에 폭락은 잘못된 폭락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신 분은 팔 필요 없고요. 조선주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접근 가능하다. 어쨌거나 팔린다는 것은 주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쁠 거 없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인기 있는 매물이라고 했으면 하나그룹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다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그룹 외에는 사줄 사람이 없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안 되는 거고 기업 결합 승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코 싸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고 2조 원 유상증자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시장의 매물로 절대 안 나오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18%까지 빠질 만한 악재는 아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되고요. 다만 얘를 인수하는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얘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2조 원을 이제 물론 혼자 투입하는 건 아닌데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잖아요. 이 하나 시스템하고. 근데 얘들은 당분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좋은 흐름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위산업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딴 주식 다 빠질 때. 근데 대우조선 인수한다? 아무래도 자금 부담이 있는 거죠. 조단위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얘의 그 영업 매출액 영업이익 가지고는 힘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3천억에 순이익 2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1조 원 넘는 그런 조단위의 인수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증자 안 하고는 힘들다는 얘기죠. 물론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인수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 해양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주니까 대우조선 해양은 긍정적. 그 다음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시스템은 보수적.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노조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었죠. 실사를 못해서. 이번에는 또 노조가 또 반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조가 얼마 전까지 뭐 파업됐었죠. 몇천억 손실도 보고 했는데 노조 입장에서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 시너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저는 좋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대우조선 해양 이야기 간단하게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나그룹의 인수 오버행 뉴시 없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얘를 인수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죠.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 내에 또 다른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 좀 중립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뭐 투자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건데요.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하시고 그러는 것이 좋고요. 감정적으로 투매를 하면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이왕 물린 거 버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